자, 이 미래당 이야기 했으면 민평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 그러죠? 네. 일단 그 88년 총선이 있고 나서 사당 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 김대중 그 DJ가 이끌던 당이 평화민주당이었잖아요. 평민당. YS는 통일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이걸 어찌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네이밍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구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그 직접적으로 평민당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평민당은 잠깐만요. 19대 총선 때 평민당으로 또 하나 써서 했어요. 잠깐만 지금 그 김종성님이 지금 바로 문자로 제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으로 결정이 났다고 속보 떴다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밖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속보가 떴다고 하네요. 네, 네 계속해 주세요. 예, 평민당은 그때 19대 때인지 그 또 당을 만들어서 총선 때 한번 그 출마를 했거든요. 네. 또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 앞에 붙여서 민평당 이렇게 한 거죠. 장명이 잘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잘했다고 이게 뭐 그분들로서는 이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정도현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그 평가하기 전에 네. 원래 총선에서 이제 민심에 의해서 정당 체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 총선 민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옳지 못하고요. 또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좀 큰 정당이 네. 또 다른 조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작지만은 그렇게 합쳐서 몸집을 키운다든가 뭐 그 정도면 몰라도 뭐 역시 이렇게 작은 당들끼리 쪼개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여의도 이슈지 네. 국민들은 사실 이렇게 관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으로 결정한다는 속보는 지금 저희가 6분 전에 이게 잘했네요. 속보가 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평당은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큰 욕심 안 부리고 네. 그냥 전라도당 하겠다. 그런 뜻이 깔려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장명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원내 교수단체 구성에는 지금 5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수를 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이 정당의 운명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이제 그거는 저기 안철수 쪽에서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아주 잘했다고 표현하기보다도 끝끝내 사수를 한 거죠. 의원들을 네, 별의별 이제 이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래요. 어쨌든 민평당은 이제 역할을 이제 하기가 이제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제2중대 역할을 한다는 이제 비판을 받기가 쉽게 딱 돼 있죠 지금. 근데 재미난 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평당이 창당이 되면서부터 언론이 어떻게 되냐면 민평당을 범여권 이렇게 해서 범여대 범야로 이런 프레임으로 민평당을 위치를 지우더라고요. 더해가지고 148석이니 구석이니 이제 그러면서 의석 수를 이제 계산을 하던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이 아이덴티티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전라도당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네. 뭐 그 당의 의원들도 인터뷰 나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전라도의 이 그 민심은 문재인 정권의 이 개혁 정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된다. 이런 민심이니 그러면은 그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민평당이 그 민심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정책의 전반적인 노선이 민주당과 다를 수 없다. 다르기 어렵다. 반대 의견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 또 실제로 노선으로 봐도 또 지금까지 그 해왔던 것으로 봐도 유사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꼭 다른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하고 뭐 연합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 등록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죠. 전에 18대 때 이회창의 이 자유선진당과 문국현의 그때 그 지금 뭐 창조 한국당이
당은 서로 달리 존재하면서 예. 교섭단체를 하나로 구성을 해서 네. 그 등록을 해서 제3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제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 할 때인데 그때 상당히 그 캐스팅 보트를 톡톡히 행사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좀 사실 그때 새누리당이죠. 예. 톡톡히 재미를 봤죠. 이중대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구나. 한나라당. 한나라당. 그렇죠. 지금까지 정의당이 이제 네. 친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 되면은 네. 진짜 이중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 그걸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저는 정의당 정체성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실익보다는 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이제 창당 행보를 빨리 한 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설 민심 밥상에 올리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렇군요. 찬바람 도는 대답이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이것도 갈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박지원 전 정무수석하고 장다사로 비서관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소환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환 조사가 아니에요. 이미 동행식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2008년 총선 전에 그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을 캐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백준 씨든 이제 누구 입에서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이제 뛰어간 거죠. 예. 그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하고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놓칠 수가 없죠, 검찰 입장에서는. 예.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보는데 이제 앞에가 낮에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뭐 공천에 좀 관여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네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좀 금시초문이었어요. 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뭘로 했죠? 그때 당에서 다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거든요. 네. 오히려 그때 정말 과반이 아니라 개헌까지도 가능한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이제 인사 이상하게 하고 뭐 네네네. 형님 공천하느라고 다 망쳤죠. 3분의 2 의석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3분의 2까지는 안 되고요. 그건 3분의 2 다 됐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 민주당이 80 몇 석인가 밖에 우리 민주당이 3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랬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자,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게 뭐냐면 2016년 총선 직전에 이거는 사실은 그림이 그려지도. 왜냐하면 그때 이른바 진박, 간별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진박을 공천 주기 위해서 특히 대구 그러니까 TK 쪽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때 움직임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지금 정두환 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금시초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여론조사의 성격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네. 그때 그 공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시 전 대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나도 속았다. 2008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친박들을 완전히 친박을 숙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겼던 게 친박당이 생겼고 네. 친박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친박 연대가 있었고 친박연대. 무소속 연대가 있었고. 그런데 둘 다 친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친박들이 다 제거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격렬한 경선을 치른 후에 네. 결국 친이 쪽에서는 당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는 당은 친박이 압도적 다수였으니까 네. 친이 세력으로 당을 바꾸지 않고는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결국은 지금 우리 정돈 의원님 금시초문이라고 그러시고 모르셨고 당연히 모르셨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은밀하게 네.
청와대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됐고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친위 정권 세우기 위한 네. 결국 친박 속아내기 네. 이런 조사를 한 거지요. 결국 박근혜도 그거 배워서 네. 박근혜 정권도 또다시 지난 총선 때 특활비 가지고 또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정돈 의원님. 네. 당시 박재원 정무수석이나 장다사로 비서관이 네. 그러면 극비리에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예. 가정을 하죠. 예, 예. 그런 역할을 그 극비리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청와대에서는 뭐 정무에서는 그 일을 하는데 네, 왜? 그 일을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 결과를.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에서는 사무총장이 공천심사위 간사거든요.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었죠. 네. 사무총장이 이제 대통령한테 중간중간에 공천심사위원회가 이제 가동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대통령한테 이제 결제 맡으러 갑니다. 네. 결심을 받으러. 네네. 그럼 대통령이 정무 쪽에서 받은 보고를 이제 기초로 해서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청와대 정무 라인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엉성했어요. 제가 지금 또 그때 그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의원님의 회고록 네. 관련해서 또 한 챕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박재원 당시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양반이 그런데 별로 능하지 않은 분이고 네. 그 양반은 정책적으로는 몰라도 네. 정무적으로는 좀 엉성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다리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지금 각 정당의 연구소가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국면에서는 잘 작동이 안 돼요. 네. 어느 당이든 그렇게 그 활발한 기능이 없었는데 네. 당시까지만 해도 여의도 연구소는 다른 건 몰라도 선거 전략을 꾸리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그런 전략 수립하는데 상당히 그 신뢰도 높은 조사들을 했고 또 나름대로 신뢰를 얻었어요. 제가 뭐 그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박지원 의원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장다사로 정무 그 기획관도 여의도 이른바 당뇨 출신이고 뭐 이상득 의원 보좌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예. 당뇨로서 또 이해창 그 후보 보좌관도 했었고 대통령 선거 경험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여의도 정치의 문외한들이 아니고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본인 이 퍼스널리티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실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를 통해서 맡아서 운영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네. 기본적인 안목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약한 정무팀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서 의석 수를 이제 계산을 하던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이 아이덴티티 포지셔닝을 네. 분명하게 전라도당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그 당의 의원들도 인터뷰 나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전라도의 이 그 민심은 네. 문재인 정권의 이 개혁 정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된다. 이런 민심이니 그러면은 그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민평당이 그 민심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정책의 전반적인 노선이 네. 민주당과 다를 수 없다. 다르기 어렵다. 반대 의견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 네. 또 실제로 노선으로 봐도 또 지금까지 그 해왔던 것으로 봐도 네. 유사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원내 교수단체가 꼭 다른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하고 뭐 연합을 해서 원내 교수단체 등록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죠. 전에 18대 때 네.
이회창의 이 자유선진당과 문국현의 그때 그 지금 뭐 창조 한국당이 당은 서로 달리 존재하면서 교섭단체를 하나로 구성을 해서 그 등록을 해서 저 제3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제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 할 때인데 그때 상당히 그 캐스팅 보트를 톡톡히 행사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좀 사실 그때 새누리당이죠. 톡톡히 재미를 봤죠. 이중대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구나. 한나라당. 그렇죠. 지금까지 정의당이 이제 자. 이 미래당 이야기했으면 민평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 그러죠. 일단 그 88년 총선이 있고 나서 4당 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 김대중 그 DJ가 이끌던 당이 평화민주당이었잖아요. 평민당. YS는 통일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이걸 어찌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네이밍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구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그 직접적으로 평민당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평민당은 19대 총선 때 평민당으로 또 하나 써서 했어요. 잠깐만 지금 그 김종성님이 지금 바로 문자로 제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으로 결정이 났다고 속보 떴다는. 바른미래당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밖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속보가 떴다고 하네요. 네, 계속해 주세요. 예, 평민당은 그때 19대 때인지 그 또 당을 만들어서 총선 때 한번 그 출마를 했거든요. 또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 앞에 붙여서 민평당 이렇게 한 거죠. 장명을 잘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장명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는 지금 5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수를 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이 정당의 운명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이제 그거는 저기 안철수 쪽에서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아주 잘했다고 표현하기보다도 끝끝내 사수를 한 거죠. 의원들을 별의별 이제 이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래요. 어쨌든 민평당은 이제 역할을 이제 하기가 이제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제2중대 역할을 한다는 이제 비판을 받기가 쉽게 딱 돼 있죠 지금. 근데 재미난 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평당이 창당이 되면서부터 언론이 어떻게 되냐면 민평당을 범여권 이렇게 해서 범여대 범야로 이런 프레임으로 민평당을 위치를 지우더라고요. 더해가지고 148석이니까 잘했다고. 이게 뭐 그분들로서는 이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정도현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그 평가하기 전에 원래 총선에서 이제 민심에 의해서 정당 체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 총선 민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옳지 못하고요. 또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좀 큰 정당이 또 다른 조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작지만은 그렇게 합쳐서 몸집을 키운다든가 뭐 그 정도면 몰라도 뭐 역시 이렇게 작은 당들끼리 쪼개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여의도 이슈지 국민들은 사실 이렇게 관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으로 결정한다는 속보는 지금 저희가 6분 전에 이게 잘했네요. 이 민평당은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전라도당 하겠다. 그런 뜻이